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정은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혜림 채널A 사회부 기자,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매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미용사 전에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3시 전에 제가 들어가서 3시는 제가 맡아서 하고 그분이 저기 5월 전에 제 고객이고 네, 그러니까 이 미용사가 2005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머리 손질을 했다는 건데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된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세월호 7시간 중 90분 동안 네. 이 미용사를 만났다 이런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미용사는 강남에 있는 티 헤어숍의 원장으로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2005년부터 머리 손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최순실 씨의 단골 미용실인데 이 최순실 씨의 소개로 박 대통령의 머리를 한두 번 했고 그 인연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전속 미용사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최근까지 청와대를 출입했고 해외 순방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외 순방에도 동행을 했다.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로 들어갔고 머리를 만졌다라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인데 당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주로 오전에 갔다는 건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나오는 의혹은 그런데 이날은 오후에 들어갔다는 네.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로 밤에 기사가 네. 떴고요. 또 SBS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네. 두 매체의 보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 한겨레의 경우에는 12시에 연락을 받고 네. 청담동 샵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1시간쯤 걸릴 거 아닙니까? 예. 1시쯤 청와대에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머리만이 아니라 화장까지 포함해서 9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이게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네. SBS는 청와대의 확인 내용하고 일치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90분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20분 걸렸고 네. 머리 손질에 그리고 이제 서면 보고를 계속 받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SBS 보도에 따르면 3시부터 이 시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머리 손질하면서 민방위 복을 입고 이제 중대본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 네. 머리를 일부러 살짝 흐트렸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중대본에서 구명조끼 입고 있는 아이들 왜 못 찾습니까? 하는 좀 엉뚱 발언을 할 때 그때 이제 머리가 좀 흐트러져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지금 있네요. 나오고. 네. 지금 손질한 머리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헤어 전문가들은 저 머리는 손질한 머리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머리를 손질했다는 원장은 오히려 저런 긴급 재난 상황에서 브리핑에 맞게 네. 일부러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형태로 연출을 했다. 이런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이제 보도가 이제 한겨레 신문과 SBS 그다음에 청와대 해명을 차례대로 보여드리자면 네. 한겨레 보도는 12시 낮에 연락이 왔고 90분 동안 들어가서 올린 머리를 만들었다. 반면에 SBS는 이미 아침에 머리 손질을 하고 나왔고 3시 전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 만든 머리를 조금 흐트러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청와대 해명은 3시에 중대본부를 가기로 이제 해놓고 그 상황에서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20분 동안 네. 머리를 만졌다. 네. 시간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머리를 한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뭐 핵심 증인들이 대거 안 나왔지만 최순실의 단골 미용사 아니에요? 그러다가 2005년부터 지금 11년째 네.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 또 같이 따라갔느냐 아니냐 의혹이 네. 있는 만큼 아까 이 야당의 안민석 의원이 이 이름을 특정하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혹시 청문회에서 관련 증언이 이루어지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 해명이 20분간 머리를 만졌다고 그러는데요. 20분간 만지려면 아까 저기 나왔지만 청와대에서 계약적으로 머리 만지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분들이 하면 충분할 걸 청담동에 있는 전속 미용사, 그러니까 2005년부터 알던 미용사를 청와대까지 초청했다면은 네. 그 20분간에 그쳤다는 건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했냐면 2명의 헤어를 담당하는 계약직을 두고 있는데
이 정원장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4월 16일 당일에 외부인 출입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있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무슨 해명을 했냐면 2명의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는 계약직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정원장이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계약직이지만 직원이니까 예. 외부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원장이라는 분은 네. 우리가 얘기했지만 청담동에서 티 헤어샵을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고 네. 아침에 부르면 들어와서 머리 만져드리고 오후에 공식 일정에서 부르면 머리 만져드리는데 그 외에는 자기 샵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분을 청와대 계약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일전에는 간호장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그랬죠. 예. 처음에는 출장 기록 없다 확인 안 해주다가 드러나니까 나중에 상근 직원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렇다면 도대체 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 드나들었던 거냐. 네. 보안 손님이라는 인물까지 포함하면 네. 4월 16일에 몇 명이 드나들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김정은 부본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12시에 들어갔던 3시에 들어갔던 이미 이 시각은 이 세월호 안에 300여 명이 갇혀 있다고 김장수 실장이 보고를 한 다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아침에 가고 또 오후에 갔다 이거는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보도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오전 내내 아마 그날 일정이 없었다는 거죠. 네. 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전 내내 관제에서 계속 머물면서 아마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뭐 서면 보도 받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그날은 뭐 휴식을 취했든지 아니면 뭘 했든지 하여튼 관제에서 아무래도 조금 좀 느슨한 상태로 그 일을 하다가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이게 상황이 급박하다 하니까 그때 이제 중대본도 가야 되겠다 해서 급히 부른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불러서 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90분이 걸렸는지 네. 90분이 걸렸는지 그 부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메이크업도 분명히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만지는 시간, 메이크업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합치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으로 이게 예. 네. 숙소에서 얘기하려고 할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20분 정도면 아마 제대로 올림머리 한 게 아니고 급하게 하러 갔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런 현장을 가는데 아주 단정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급하게 얼른 되는 대로 좀 어느 정도 그냥 너무 폼 내지 말고 하자, 뭐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맞아 보이는데 적어도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전에 이제 하나는 오전에는 과연 뭐 했느냐. 왜 아침에도 되게 이제 김기춘 실장이 저번에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은 일어나면 뭐 관저든 어디든 예. 그게 네. 출근이고 그리고 주무시면 그게 퇴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내부 참모들 만날 때도 항상 머리 손질을 하고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머리 손질 안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날은 좀 쉬겠다라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날은 좀 일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전에 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머리 손질 안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급하게 머리 손질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건지. 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도 주위 사람들 좀 의견을 물어봤더니 야, 그래도 뭐 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야 그냥 머리라도 묶고 그냥 가야지 무슨 거기서 뭘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는 또 청와대가 먼저 좀 밝혔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만약에 20분 정도 머리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네. 네. 뒤늦게 밀려서 거짓말 하는 것처럼 되는데 예,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머리 손질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다. 4월 16일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 과거엔 우아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동문서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는 게 과연 뭐가 있는지 하여튼 다 몰랐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몰라요? 그래서 청와대 과거에 이 계약직 직원이든 어쨌든 머리 손질하시는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4월 16일 날은 아무도 외부 사람이 들어간 기억이 없다라고 네. 해명을 했는데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외부 방문객의 당일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다. 네. 그렇다면 이 청와대 아까 계약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말고도 있다면 네. 그러면
차원병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약직이어서 자문이어서 그냥 프리패스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약직이라는 것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예. 계약직도 일단 공무원 아닙니까? 예. 청와대하고 계약직이면 그럼 영리 행위를 따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자기 그 미용실을 따로 두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계약직이란 말도 믿기 어렵고 또 두 번째 지금 최순실 씨 청와대 출입 기록도 지금 없다고 지금 경호실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 미용실 정모 원장도 결국 청와대에 그날 들어왔더라도 지금 기록이 없는 거죠. 기록을 안 남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말을 지금 뭐 워낙 그동안 말이 바뀌어서 지금 뭐 불신이 너무 가득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와대에 지금 그날 출입한 인원이 없었다는 거 저건 뭐 경호실 차장으로서 현직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정송주 그 원장 그냥 뭐 그분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이 왜냐하면은요. 지금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하고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2005년 11년 동안 이렇게 머리를 만져줬으면은 특히 여성들끼리 어떤 친밀도를 미장원에서 많이 친밀도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기서 일부러 대통령한테 어떤 그 부담이 되는 말을 꾸며서 할 일은 없다. 네. 그러니까 저 경호실 차장이 만일 저렇게 말한 거는 자기가 확인한 공식 기록이 없다는 말이지 네. 실제로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자기는 확인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올림머리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남성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헤어 전문가를 섭외해서 저희 회사 기자 머리를 한번 직접 이렇게 올림머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배린 기자, 보통 이렇게 올림머리를 하면은 얼마나 네.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10배속으로 저희 영상을 돌리고 있는데요. 네, 저도 미용사에게 좀 네. 물어봤더니 시간이야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뭐 빠르게 하면 뭐 정말 청와대 해명대로 20분 안에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머리를 보면 굉장히 그 실핀도 뭐 20개, 30개 이렇게 여러 개 꼽히고 해서 네. 뭐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그냥 한두 번 손질해서 가능한 머리는 그러네요. 아니고요. 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그 유경수 여사의 예. 헤어스타일을 그 비슷하게 하면서도 이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네. 오랜 기간 해왔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 컬을 주고 거기에다가 실핀을 많이 꽂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게 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헤어스타일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거의 평생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전속 미용사가 이 머리를 계속 해왔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그 국가적인 참사 재난이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이 머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런 네.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네, 제가 저 머리를 할 때 옆에 있었는데 정말로 한 4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짧은 머리를 드라이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를 했던 헤어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은 머리 같은 경우 좀 더 자연스럽게 올리려고 한다면은 빼꼼 넣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 머리를 만져서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짧은 머리의 여성을 저렇게 올린 머리 만드는 게 더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머리 숱이 좀 적은 분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머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또 대통령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더 공을 많이 들였다면 청와대의 20분이라는 해명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네. 저 지금 화면에 나타난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저도 때 2013년도 여름에 여름 네. 휴가를 저도로 갔을 때 모습인데 저렇게 머리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저건 올린 머리가 아니고 그냥 묶은 거란 말이죠. 만약에 국민들은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 300여 명의 학생들이 안에 있는 상황을 알았다면,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중대본부로 갈 수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모습이건 그날 네. 대통령의 외모를 뭐 문제 삼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뭐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날 대통령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국민들에게 가겠는 게 골든타임이었어요. 예. 골든타임에 20분이건 90분이건 뭐 요즘에 저 광장에서의 인원이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다르니까 그 평균으로 내서 한 뭐 한 시간이었건 그 정도의 시간을 머리를 을 신경 씁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 청문회에서
스테반 주사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약물, 미용, 피부, 헤어 이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저는 이 기사를 어제 보면서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 됐는데 오늘 아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세월호 유족들 반응도 어제 나왔는데요. 예. 골든 타임은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전의 사사로운 생활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후에 머리 손질을 했다. 정모 원장이 출입을 했다. 이 정도는 그 후 조사에서 드러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출입 기록에도 그날 정모 원장이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경호실에서 관리하고 저희 비서실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 저는 세월호 그 7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면 그것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그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호실에서 제대로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증인 관련해서 통진당 해상 관련해서 그것을 사전에 알았고 그것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 메모에 적혀 있다. 그런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통진당 자, 회사는 마시다시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관전의 사사로운 생활은 내가 알지 못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부 사람 청와대 출입은 비서실이 아닌 경호실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전부 다 지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러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더 좀 화가 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 말은 맞죠. 저 말 자체는 맞는 얘기죠. 경호실에서 이제 특히 관저에 드나든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당연히 이제 경호실에서 관리하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도 이제 이 보도가 나가니까 해명도 경호실 쪽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예. 관저에 이제 3시부터 뭐 1시간 정도 있었다. 3시 20분부터 그리고 뭐 이런 일을 확인한 건 결국 관저에 이제 경호팀에서 다 이제 적어놓기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관저에서 확인한 건 맞는데 되게 이제 비서실장이 그러나 이제 더구나 김기춘 비서실장, 왕 실장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대통령의 동정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건 좀 다 들어오는 거죠. 얘기가. 보고를 다 받는 얘기가 거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뭐 일일이 누가 뭐 부속실에서 지금 뭐 대통령 이렇습니다. 지금 뭐 3시 20분 현재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그런 식으로까지 보고체가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세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대충 지금 좀 물어보면 예를 들어 부속실에 지금 상황이 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대통령께 어떠신가 그러면은 부속실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저에서 이러고 계신데 좀 어떻다라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 위치고 오히려 이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데 실은 또 그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러라도 대통령이 좀 오늘 일정이 없으신데 좀 어떠신가 오히려 또 체크도 하고 오히려 좀 이래야 되시는 거 아닌가 예. 네. 건의도 적절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 출입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 이 차은택 씨도 지금 보안 손님으로 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청와대를 출입할 수 있는 기록을 안 남기고 그러면 저 미용사 정 씨도 혹시 보안 손님으로 분류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출입 기록을 물어보니까 경호실 소관이다. 이거 대통령의 당일 일정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건 비서실의 소관이란 네. 말이에요. 물론 부속실에서 직접 챙기지만 이게 휴일이면 또 모르겠어요. 일정이 없는 공식 예. 일정이 없는 휴일이면 모르겠는데 수요일 평일이었고 아침에 사고가 터진 게 하루 종일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으면 지금 노는 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출입 기록을 자꾸 따져 물으니까 경호실 소관이라 난 모릅니다지만 그럼 당일 대통령의 일정은 뭐였습니까? 사적인 손님은 누구를 만났고 공적인 손님을 누구를 만났으며 아니면 하루 일정상 아주 루틴하게 돌아가는 예를 들면 뭐 미용사가 아침 몇 시에 원래 오게 돼 있다. 그럼 왜 그날 물리고 오후에 받았는지 등 이건 비서실이 답할 이 소관 임무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이 과거에 우아하다고 생각했다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청문회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고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유독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이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사생활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뭘 알고 있는 듯한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가 네. 그 사생활이 시술인지 태반 주사인지 아니면 저 머리 손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뭐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머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술에 대한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조특위에 출석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처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선우 의무실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태반 주사 대통령이 처방했죠. 사용된 건 맞습니다. 대통령 왜 몇 명한테 처방됐습니까? 없죠. 없죠. 태반 주사를 시간 끄실 거예요 지금? 환자로서 처방한 사람은 청와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냈던 추가 해명이 더 논란이 됐잖아요. 대통령은 본인한테 무슨 주사를 놓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렇죠. 첫 번째 주치의였던 이병석 이 원장, 페브란스 원장이죠. 이분이 대통령이 태반 주사를 놔달라고 했다. 요청했다고 네, 했죠. 그 의학적 검증이 안 된 것이라 거절했다. 그리고 주치의가 서창석 이제 이 서울대 병원장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이 원장 등 자문의로 돼 있는데 주치의 없이 시술했다고 하는 의사들이 자꾸 나타났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놨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드디어 의무실장이 태반 주사를 처방했다라고 인정했고 처음에는 대통령 등 청와대 직원들에게 놨다라고 했다가 지금 장제원 의원의 질타에는 대통령만 맞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처음에 나온 건 이 약재들이 왜 청와대에 들어와 있느냐였거든요.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배곡 주사 이러한 것들이 모든 대부분의 전문 의사들이 그 의학적 효능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강남 일대에서 미용 시술용 혹은 뭔가 마케팅용으로 팔리고 있는 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청와대에 저렇게 쌓여 있고 대통령만 처방을 했다는 것인지. 그런데 미용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게 뭔가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약이 투약됐다는 건데 대통령은 그 내용물을 몰랐고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도 이것을 확진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없는 겁니다. 그럼 왜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난 것은 대통령만 맞았다. 태반 주사를 왜 이 질문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어떤 약에 대해서 특히 수면 유도제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까지 이야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프로포폴 안 맞았다. 그럼 대통령이 있죠. 어떤 태반 주사, 약도 아니고 주사를 맞는데 우리가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사한테 묻거든 이게 무슨 주사냐. 대통령이 그런데 의무실장이 그걸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하나의 이제 뭐 이해하자면은 그걸 영양 보조제 정도로 생각했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문제는 있죠. 지금 그 의무실장이 대통령 외에는 처방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양이 근데 감초 주사, 마늘 주사 양이 상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방증이 드는 게 최순실, 최순득 씨가 일반 병원에서 차원병원에서 약품을 주사약을 가지고 가버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보안 손님인 이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저기 의무실에서 맞은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매일 태반 주사만 맞는 거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맞는 것도 아닐 건데 그 많은 양을 어디에 소비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의심이 드는 게 최순실 씨 등이 대통령 만나러 와가지고 의무실에서 이걸 갖다 주사약 가져와서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무실장으로서는
최순실 씨한테 했다고 말할 수 없는 네. 게 의무실은 대통령에 대한 치료 목적만 있는데 네. 일반인 민간인이 했다면 이거는 규정이 그렇죠. 완전히 위반되니까 예. 아마 그걸 갖다가 부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은택 씨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얘기들이 속속 네. 전해지고 있는데, 자, 자기는 보안 손님이 아니다. 분명히 경호실에서는 최순실, 차은택은 보안 손님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차은택은 본인은 보안 손님이 아니고, 그리고 밤에 들어간 적은 없다. 밤에 들어간 적은 없다. 낮에는 들어갔다고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밤에 네. 들어간 적은 없다고 하고요.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많은 양의 주사약이 청와대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말고 누가 맞았겠느냐.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도 물었나 봅니다. 당신은 네. 맞았습니까? 했더니 나는 주사를 맞은 적이 없다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과 또 내부에 있는 이 증언들, 의무실장과 다 내용이 틀리니까 이건 물론 특검에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그래서 이거 누군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의무실장 해명을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맞은 것 같아요. 이거 유출을 해보면.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은 갱년기를 넘긴 여성이다. 네. 그래서 자주 좀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관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휴식이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현되기가 좀 어려웠다. 네. 심지어 이렇게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뭐 서류를 보고 뭐 이런 예. 상황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의무실장 얘기를 좀 유출을 해보면 항상 일에 시달리고 있고 경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 맞는 동안에도 뭐 서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 100억 주사 태반 주사 이걸로 대통령의 건강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꾸로. 예.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자주 이걸 주사를 놨다. 네. 이렇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주 주사를 놨다. 우리가 무슨 뭐 약의 오남용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지만 네. 뭐 감기약이나 뭐 소화제 이런 것도 자주 먹어서는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주사를 자주 맞았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가려움증을 호소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부작용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한- 건강에 상당히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갱년기를 넘겼다? 그래서 또 건강이 우려돼서 과로를 하기 때문에 주사를 놨다? 그것도 자주?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건강법 우리가 자주 관심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식사로는 뭐를 선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과거에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토막잠을 잤다. 짧게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 주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의학과 관련된 건데 허가가 있느냐 없느냐, 네. 처방된 거냐 아니냐.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 게 이제 청문회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낙스라는 약하고 스틸록스라는 약은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약류라고 하는 거죠. 건강장애 졸피뎀도 치료. 졸피뎀이 네. 또 이제 들어간 성분인데 이게 어디에 주로 쓰이는 것이냐? 네. 대통령이 불면의 밤을 보냈다, 아.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라는 네. 이제 이 자문의들의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면 유도제로 썼을 가능성은 있어요.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건데 처방이 필요한 거고 네. 대통령도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과 함께 모든 의학적인 검증이 된 상태여야 하는데 그게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의혹은 지금 무성해지고 거기에 대한 팩트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무실이면 의무실, 주치의, 자문의들이 여기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올린 머리도 그래요. 사실 알고 나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이거를 대통령이 그동안 해명한 걸 보면 하나씩 청와대에서 굿한 적 없다. 그렇죠. 난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남성을 만났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지워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일부 시간에는 올림머리를 했다. 아, 이건 좀 너무 네. 간단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너무 힘들게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요. 아닌가. 네. 알고 나면 허탈해지면서 네. 화가 더 나는 이건 좀 청와대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침, 전향적인 방침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머리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요. 이 올림머리가 이게 짧은 머리를 올리려면은 머리핀을 굉장히 많이 써야 네.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머리핀이 많아서 공항에서 좀 수모를 당한 적이 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죠, 올림머리가. 네. 근데 2007년 그 2월 달에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죠. 그래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보스턴 공항에 도착했는데 네.
검색대에서 워낙 실핀을 많이 쓰니까 금속 아닙니까? 삐 소리나는 거.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정밀 검색을 당했어요. 미국이 2001년 그 9.11 테러 이후에 그렇죠. 검색이 뭐 강화됐죠. 우리 그 가끔 외신에 보면 미국 하원 의원이 이게 골절을 당해가지고 쇠심을 박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울려가지고 알몸으로 신발까지 다 벗은 그런 그렇죠. 경우가 예, 있어요. 예. 뭐 미국에서 자기 나라 하원 의원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한나라 대표인데 그렇게 울리니까 예. 이건 뭐냐 해가지고 전부 다 머리핀을 다 빼고 그렇게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네. 그러니까 올린 머리에 대한 어떤 좀 집착이 있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좀 따라하고 싶은 유경수 여사를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어쨌든 이 이미지나 이 외모도 분명히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네. 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긴급했던 시간 안에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 사실 네. 7시간이기 때문에 청와대 해명을 곧대로 믿자고 하면 20분 빼고 나머지 그러면 6시간여는 또 뭘 했는지 언론이 또 뭔가를 하나 찾아내면 그건 했습니다. 근데 짧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7시간을 청와대에 이것이 팩트다 하고 홈페이지에 띄워놓을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날 뭘 했는지 시술 맞은 적이 없으면 다른 걸 했다, 책을 읽었다, 보고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지금 와서는 이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네. 특검에 가서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 제가 하나 의문 드는 게요. 이 태반 주사니 마늘 주사니 이런 게 네. 과연 일회용으로 이 팔에다가 놓고 마는 건지 예. 아니면 링거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 타가지고 맞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주사 같으면 뭐 한 5초도 안 걸리죠. 네. 근데 링거병에 해가지고 누워있으면 이거 우리 병원 가서 링거 주사 맞아 오래 봤지만 걸리죠. 오래 마늘 걸리죠. 주사는 링거병에 넣어서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링거 맞으면은 네. 한참 동안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네. 그걸 못하니까 세월호 당일날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일단 당일날 시술이나 주사 투여가 없다고 의무실장이 못을 박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비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올림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여튼 오전에 일찍 그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전 문제라 생각해요. 네. 그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일이고 당연히 근무한 일이고 근데 김기춘 실장 말대로 대통령은 일어나면 출근이고 자면 퇴근이다. 네. 그건 맞아요 사실은. 자고 있어도 사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해서 깨워서 이거 만약에 뭐 북한이 무슨 핵무기라 쐈으면 네. 깨워서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렇죠.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침에 보통 평상시에 좀 그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는 뭐 올림머리든 뭐든 좀 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예.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근무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좀 느슨하게 있다가 오후 가서 급하게 그때 미용사 부르고 예.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그날 좀 결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예. 근무를 안 한 거라고 봐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보고서도 받고 뭐 하고 했지만은 뭔가 느슨하게 네. 평상시에 어떤 평일날 대통령의 근무 자세와 다르게 어떤 느슨한 자세가 있다면 그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리사도 어쨌든 뭐 다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무실장이 있듯이 뭐 바깥에 비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머리를 손질해주는 사람도 외부에 있지만 그러니까 어디 순방에 가거나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 단장이 필요해서 외부 사람을 쓸 수 있지만 그럼요. 그날 세월호 당일 같이 보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부에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서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네. 불러서 네. 잽싸게 머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날은 뭔가 특이한 하루였던 것이다. 대통령에게 세월호라는 정말 참사에 준하는 사고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상황이면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고를 100번 했더라도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급박한 줄 몰랐다. 급박한 줄 몰랐으니까 머리를 네. 했겠죠. 90분이건 20분이건. 네. 급박하다고 판단했으면은 박차고 나갔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은 왜 안타까운 거냐면 아까 이제 9.11 말씀하셨지만 2001년 9.11 때 그 아들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에 7분이 문제가 됩니다. 7분이. 근데 우리는 7시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7분 늦게 나타났다. 7분 대통령 뭐 했나? 근데 지금 머리는 90분 아니고요. 20분만 했습니다. 이건 지금 전 후진국임을 우리 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예. 거라서 예. 정말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차은택 씨의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고용태와
돈을 두고 다툼을 벌였고 네. 그래서 고영태 씨, KG단 이사였던 고영태 씨가 CCTV 화면, 아시죠? 의상실에서 있었던 CCTV 네. 화면을 언론에 제보를 해서 그게 다 폭로가 됐다고 하고요. 결국 이게 이권, 돈과의 문제가 있어서 네. 그 CCTV 제보를 했다고 네, 합니다. 거기다가 고영태 씨가 이 최순실 씨가 자신의 사람 취급을 안 할 때가 많았다.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촉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네. 최순실 씨를 만난 게 어딘지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서요. 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고영태 씨가 뭐 최순실 씨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이야기보다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걸 위해서 만났다는 게 뭐 명백해졌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네. 고영태 씨가 차은택 씨를 최순실 씨한테 소개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다음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를 배제하고 차은택 씨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멀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영태 씨로서는 자기 어떤 사업에 영향이 많은 거죠. 네. 그까지는 최순실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앙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관계가 어떤 인간적인 의리라든가 정으로 맺어졌으면 뭐 돈 문제가 큰 문제 아닐 수 있지만은 네. 순전히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충분히 최순실 씨를 갖다가 원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세계일보 인터뷰했었죠. 네. 거기에 그 얘기를 하죠, 보면. 고영태 씨가 나한테 5억 원을 요구했다. 아, 네. 근데 내가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이제 차은택 씨를 소개하고 차은택 씨는 그 내용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보면. 예. 감독도 하고 유명한 어느 정도 그 국내에서 자기 기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차은택 씨가 파트너가 됐을 때는 아, 이 사람하고 제대로 일할 만하구나. 네. 이런 게 됐을 거고 뭐 나름대로 차은택 씨가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 재단에 있는 돈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고영태 씨는 멀리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당연히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는 나하고 파트너였는데 이거 파트너를 바꿨단 말이야 이런 불만이 생겼을 거고요. 그런 불만이 누적되고 또 최순실 씨 평소에 우리가 들었던 이 스타일을 보면은 좀 막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보면. 네. 아마 그때부터는 고영태 씨한테 분명히 함부로 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고영태 씨 불만이 생겼고 아 이거 뭐지 이 사람한테 이제 최순실 씨한테서 뭔가 큰 어떤 나도 좀 먹고 살만하고 네. 사업에 어떤 이권이 생길 줄 알았는데 틀리게 됐잖아. 예. 아마 그러면서 이제 이제 결결이 불가피한 것 같다 하면서 아마 돈을 요구했던 것 같고 예. 아마 그 최순실 씨는 돈 못 준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몰래 촬영도 하고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차은택 감독 얘기로는 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집을 찾아가서 돈 가져 나오는 자리에서 싸움이 있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